당무복귀 젠거를 넘어야 할 삼중고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숫자 3, 김광 3, 숫자 3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복귀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무복귀 이번 주에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네, 이번 주에 복귀하시는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PI도 당무복귀 시점 맞춰서 혹시 발표되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이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연쇄 탈당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공천 개파 갈등이 일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측근이 뭐 여러 논란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현근택 부원장이 대표적이죠. 선거제 개편.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 그 가운데 측근 논란. 한 명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단 이 한 명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강의원 특보가 공천 총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 부적격 판정에 이의 신청을 했던 강의원 특보, 그때 당시에는 2차 가해라는 법정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2차 가해를 해도 괜찮다라는 논리를 최근 내세워서 논란을 또 일으킨 바 있죠. 적격 여부 관계없이 당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 흔들게 둘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드랍했습니다. 드랍,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강의원 특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른바 친명계 측근들의 논란이 최근 잦았습니다. 박용진 의원은요, 성비 의혹 3인방이라 부르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친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그리고 강의원 특보의 성 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그리고 그 현근택 부원장의 이번에 성희롱 사건, 이렇게 성비위 의혹의 3인방, 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경고만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동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이번 총선을 찐명 대전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성비위 의혹 3인방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의혹이 있는 3인방이 공천 국면을 끌고 가면 안 된다라며 이 대표가 방치하고 있다라는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옆집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며 비교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진중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심한 일이죠. 사실은 그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렀냐면 성나라당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한나라당 당시에 하도 그 성추문들이 많아가지고 성나라당이라 그랬는데 그게 어느새 민주당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자체장들, 그것도 보통 지자체장입니까? 서울과 부산하고 충남 뭐 이런 지자체장들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에 또 3건이거든요. 예. 그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 사실 법정에서 무죄는 받았지만 그게 뭐냐면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그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미 사과도 한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 현근택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그 대표의 완전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랑 이제 대화도 해봤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하고는 대화는 되거든요. 이분은 그냥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완전 굉장히 벽을 느꼈습니다. 뭐 그런 분입니다. 아주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거든요. 이런 분. 그다음 뭐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그런 건 뭐냐? 민주당 내에서는 뭐냐? 결국은 친명 원외하고 비명 원내. 얘 계급투쟁이에요. 계급투쟁이다. 워낙 많은 자리가 돼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라고 하니까 비명계를 딱 찍어서 비명계 현역을 쫓아냈고 거기에 친명계 원외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게 정봉주 같은 경우거든요. 또 어딜 또 찍었느냐. 박용진을 딱 찍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평소에 굉장히 당의 쓴소리를 좀 하잖아요. 딱 보고 봐라. 저 수박이다. 내부 총질이다. 그렇죠. 수박이다라고 하고 이제 바깥에 있는 뭐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이 강성 개딸들부터 이 강성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힘을 업어가지고 자기가 공천을 받아보려고 공격을 좀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받아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예.
친명계 말씀하셨던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논평을 내고 박용진 의원의 저 비판은 자기 지역의 공천에 눈먼 정치인의 아무 말 대잔치다라며 강력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자기 공천을 위해 아무 말이나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온 박용진 의원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 현역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것과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의 조금 전에 이 비판 발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한 이 성비위 3인방 발언이 자기 공천을 위해 한 해당 행위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진중우 교수님, 이 친명 원외 조직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그거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수박 논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박 논쟁은 그냥 관념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거예요. 그 밑바탕에 그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원의들. 이들이 사실은 뭐 그 온라인 선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지지자 선동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그 찍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 위원회. 그 사무실 가가지고 버스 뭐 차량 동원해가지고 시위도 하고 이런 바탕에 이런 사람들 끌려 있고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고 있는 일 하는 거다. 예. 박용진 의원의 저 발언은 자기 공천 때문이다라고 보십니까? 동의할 수 프레임을 없다. 저렇게 깔아가는 거죠. 이렇게 프레임을 깔고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있죠. 뭐, 예. 뭐 유튜브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지지자들 선동하고 그러면 프레임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들이 뭘 역할을 하냐면 넛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민주당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당 사람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줄을 누가 딱 하나 쓰는 거야. 얘야. 딱 쓰면 그 줄을 쫙 줄을 쓰잖아요. 그걸 넛지라고 하거든요. 그 넛지 역할들을 저 강성들이 하거든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른바 민주당이잖아라는 시스템 공천상에서는 거기 찍힌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 100% 수학적으로 확실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는 거죠. 지금 정봉주 의원이. 김광삼 변호사님, 예전에 학창 시절 때 김 변호사님은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했으니까 그런 말 안 들었겠군요. 서재현 부대변인. 아니, 농담입니다. 왜 갑자기? 네. 그 엄마들이 네. 야, 엄마 친구 누구 알지? 응? 걔. 혹시나. 재현이는 요즘에 이번에 자 수석 1등 했다더라. 광삼아. 이런 거 비교하면 네. 굉장히 기분 나쁜데 지금 친명 원외 조직의 비판도 아니 왜 옆집 대표랑 비교하냐? 왜 옆집 대표를 끌어들이냐? 이 부분을 또 문제 삼았어요. 아니 일단 이제 매기 효과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잘하고 메시지 나의 뭐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고 막 시작해갖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더 잘해봐야지 하면서 민주당 더 잘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진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저 혁신회의라는 게 일종의 이제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 호위무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다랄지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만 쓴소리하면 이제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를 사실은 어떤 강성 팬덤 침해, 어떤 선동 이런 걸로 쓰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전부터 쓴소리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강의원, 현근태, 정봉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인물들입니까? 공천해갖고 이번에 반드시 공천을 줘야 할 인물이에요? 지금 혁신회의에서 하는 얘기는 이 사람만 공천 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강 의원은 왜 부적격했다 이의신청했다가 다시 그걸 철회를 합니까? 그럼 본인도 이거 안 되고 이게 만약에 정말 공천을 받아갖고 나가면 선거에 엄청나게 부담이 있겠다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철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쓴소리에 대해서는 차라리 좀 그냥 좀 침묵을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뭐 조그마한 거 하나도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최근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개는 개다워야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다워야 한다. 그러면 거기서 개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봉주 다음 말이죠. 그래서 비속어 막 속어 쓰면서 저런 행위가 민주당다워야 하는 건지. 그러면 요즘 민주당답다는 것은요. 친명, 이재명을 위한 발언 이런 것들이 민주당다운 거예요. 진보라는 것은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버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모든 행동은 진보고 합리화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배는요. 바다 위에 있을 때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혁신회의를 할지 이 친명들이 노를 자고 산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육지로 올라가 버리면 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의원 대변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용진 의원의 저 비판 발언 속에서 본인의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의원이 끼어 있다라는 것을 두고 저게 과연 박 의원이 순수하게 당을 생각해서 한 발언이냐 아니면 본인의 공천 문제 때문에 이른바 발끈한 거냐라는 게 이제 친명 그룹이 제기한 문제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아마 친명 그룹에서는 개인적인 그 이유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겠지만 물론 그게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박용진 의원이 그간의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순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순수하게 항상 우리가 뭔가 민주당 안에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뭐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냐 항상 이제 이분법적으로 한번 보는데요. 이번에 이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얘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왜 당대표를 비교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논리가 좀 더 가면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좀 와전이 되는데 다음 단계는 뭐 국민의힘으로 그럴 거면 가라 이런 말 이제 나온다. 뭐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법사위원 하면서요. 그간에 낸 논평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정말 한동훈 저격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돌직구였을 때도 한동훈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예. 그때 발끈을 해서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서서 비판을 했고요. 아마 이제 그런 거죠.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공천 논란으로 이렇게 말이 많고 특히 이제 성비 문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성 문제라는 건 굉장히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요소가 다른 것보다 매우 강하거든요. 네. 본인들은 특히 안에서는 그럽니다. 당사자들은 나 이거 억울하다, 뭐 문제 없다, 이거 별거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성비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져야 되고요. 결국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은 도덕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도덕성이 크게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 정치인이라는 거는 정치를 하는 집단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다시 이제 정치인들한테 묻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아마 저런 얘기가 개인적인 이것도 있었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을 포기한다거나 금고형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하겠다. 어쨌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우리도 좀 더 앞서서 나가자. 그런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담아있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저격수로 활동했던 박용진 의원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이렇게 했겠냐라고 말했겠는가라는 분석이신데 서재현 부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명 조직에서는 한동훈이랑 비교한 건 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겠군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지금 총선에 한 80일 정도 남았다 보니까 그 진정성이라든지 어떤 그 말씀하신 의도와 달리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명과 비명의 싸움이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비교하면 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 영입1호 박상수 변호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성비 관련된 글 자체를 방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삭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핑계대고 있고요. 그리고 박은식 비대위원 아시잖아요. 이분이 SNS에 직접적으로 전쟁 나면은 집단 성행위가 성발생 계속 페미니즘 비판하고요. 그리고 남자가 주도한다. 어떤 것을 결혼과 자녀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극박하게 이렇게 제외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공천 시기다 보니 특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경쟁자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배제시켜라고 하는 이게 사당화의 증거거든요. 제가 공천관리위원회라고 있어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계속 시스템이 문제라고 하는 시스템대로 이루어지고 저도 실질적으로 2년 전인가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로서 257개 지역위원장 선정에 관여해보니 이게 보는 것과 경험한 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지금은 좀 늦었지만 4년 뒤에는 진중권 교수님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한번 오셔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아니고 물론 100% 깨끗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봤을 때 그 예전의 어떤 구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100%는 없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한번 경험해서 개인적으로 제 추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구태가 아니라 신태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게 구태가 아닙니다. 신태예요. 신태. 예, 구태는 이제 과거에는 뭐 아는 사람들 보스가 뭐 공선주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면 지금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일종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딜레마는 뭐냐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독재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태입니다. 신태. 구태가 아니라 신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어땠습니까? 순혈주의죠. 비명 하나도 없잖아요. 친명만 남았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도 또 잘라낼 겁니다. 박용진 같은 사람 다 잘라내고 딱딱딱딱 하다 보면 정말 순혈주의, 친명, 그냥 강성, 수령님 하나 모시고 그냥 결사옹이하는. 왜냐? 지금부터 보게 되면은 박용진 의원하고 솔직히 말하면 정봉주 의원 비교를 하면 의정 활동을 보거나 아니면 살아온 이력을 보거나 그다음 당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 모든 걸 볼 때 합리적인 유권자들의 판단은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 딱 두 가지거든요. 당대표에 대한 충성심, 그다음에 그걸 다 보여줄 수 있는 폭력성, 이 두 가지란 말이죠. 이거 가지고 공천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이 컷오프 시키고 정봉주 의원 전략 공천하면 그런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도전하는 거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개항을로 갈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어느 지역구에 가는 건 제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국민이나 당원이 뽑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지금 컷오프 된 게 아닙니다. 경쟁하고 있고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어떤 1인 사당화, 뭐 독재 정권 이런 부분은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한 90일 이후에 정말 박용진 의원이 컷오프 되고 정봉주 의원이 전략 공천되고 그리고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고 순혈주가 있으면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아직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박용진 의원이 저런다는 건 위협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게 되고 딱 찍어 놓으면 사실 당선되거든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지난번에 총선 딱 끝났을 때 의원들이 당선증 들고 누굽니까? 김어준 방송 나가지고 당선증 이렇게 딱 들고 공천 누구한테 받았다는 얘기예요? 김어준한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창피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심할 겁니다. 그 정도가. 예, 두 분의 토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명계 그룹이 보고 있는 것과 비명계 의원들이 보고 있는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박용진 의원, 뭐 두 전현직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여러 비교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